에스더 2장입니다. 1절 4절. 1장의 왕의 잔치와 왕후 폐위 사건 후에 세월이 흘러서 2장에서는 새 왕후 간택과 새 왕후를 위한 축하잔치가 대조적으로 묘사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라는 2장 첫 어구는 새로운 시간과 사건으로 전진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그 후가 의미하는 기간은 왕후 폐위 후 3년 정도 지난 아하수에로 6년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이 공백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글에 따르면 이 기간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진압하려고 해상으로 침투해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으나 결국 해전에서 패하여 수산도성으로 철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은 이제 전쟁보다는 국사에 관심을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와스티 왕후에 대한 분노가 누그러져 왕후 자체나 그녀의 불복종이나 폐위 판결에 대해 담담해졌고 이제 새 왕후를 찾을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왕의 시중을 드는 신하들은 왕의 심사를 눈치채고 왕을 위해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인 아가씨를 찾으라고 넌지시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각 지방 관리를 임명하여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들을 모으게 하고 그들을 수산성의 규방, 특히 궁의 여인들을 돌보는 내시 해계의 손으로 인도하라고 권했습니다. 덧붙여 처녀들에게 정결과 미용을 위한 재료를 제공하고 왕의 눈에 흡족한 처녀를 새 왕후로 삼으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절한 때 신하들이 내놓은 간택 제안은 왕의 눈에 흡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를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새 왕후 간택 계획 후에 이 일의 추진 과정과 결과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5절로 18절 사이에 전개됩니다. 이 단락 처음인 5절은 한 유대인이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로 시작하면서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모르드게 소개는 7절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에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증손, 손자, 아들은 모두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벤의 문맥상 번역으로서 넓은 의미로 후손을 뜻하죠. 여기서 모르드게 선조들의 이름은 원문에서는 야일, 시므이, 기스 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아버지 이름은 기스였고 시므이는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보세요. 6절에 나온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보다는 기스로 보는 것이 문법상으로나 문맥상으로 더 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6절의 모르드게는 관계대명사의 문맥상 번역일 뿐 원문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사람은 5절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스로 보는 것이 가능하죠. 둘째, 설사 관계대명사가 모르드게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문맥상 에스더의 모르드게와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의 배경 연도는 주전 486년에서 479년이고 여고냐 또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해는 597년으로 두 기간은 대략 12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6절의 모르드게는 기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모르드게와 사울의 관련성, 여고냐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다 하는 언급 등은 모르드게 집안이 왕족이거나 신분이 높은 유다인임을 암시합니다. 또 모르드게 족보와 가족 배경은 3장 1절에 소개되는 하만 지방과 복선을 이룹니다. 7절에서는 모르드게와 관련하여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뜻으로 추정되는 페르시아 이름이며 히브리어 이름은 도금 양나무의 뜻을 가진 하다사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므로 둘은 사촌 오누이 관계죠.
에스더의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입양해 길러왔습니다. 에스더는 수려한 외형과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로 소개됩니다.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라는 에스더에 대한 소개는 독자로 하여금 2절과 3절에서 왕이 찾는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 수려한 외형까지 덧붙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에스더가 새 왕후로 간택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왕후 후보들을 담당한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좋게 보고는 직역하면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흡족했고입니다. 이 표현은 왕이 장차 그의 눈에 흡족한 처녀를 찾을 것임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로써 7절에 이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문장은 마치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읽히지만 원문에 따르면 에스더가 헤게 앞에서 인자를 얻었다로 나와서 은혜를 받은 주체인 에스더를 강조합니다.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받는 용품과 음식과 7 궁녀를 헤게로부터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규방의 가장 좋은 처소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헤게에게서 이런 호의를 얻은 것은 단순히 빼어난 용모나 언급되지 않은 다른 장점 덕분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요셉에 의해서 설명되듯이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하여 인자를 베푸시고 헤게의 눈에 은혜를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헤게의 호의 아래에 있는 에스더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모르드게의 명령이었는데 혹시라도 에스더의 혈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모르드게는 매일 왕궁 뜰 앞에 출입하여 에스더의 안위와 근황을 점검하며 에스더를 계속 보살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의 조심, 주도 면밀한 보호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은혜였으며 이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 속에서 서서히 증명됩니다. 12,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더에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에스더를 포함하여 궁에 모인 처녀들은 정해진 규례를 따라 12달 동안 모략 기름과 향품과 필요한 다른 용품으로 몸을 가꾸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처녀들은 각자 순서대로 저녁에 왕에게 갔다가 아침에는 다시 빈궁 처소로 돌아와 4시 사스가스 수하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처녀들이 왕에게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는 왕이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 그 처녀를 호출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에스더는 기본 용품 외에는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녀를 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새 왕후로 간택되었습니다. 이때는 와스티 왕후 폐위 후 4년이 지난 아하수에로 왕 7년 10째 달로서 양력으로 주전 478년 1월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어떤 처녀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헤게에게서 인자를 얻고 그녀를 본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얻었듯이 에스더는 왕에게서도 인자와 은혜를 얻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경축하는 큰 잔치를 베풀고 관료와 신하들을 초대했으며 세금을 면해주고 왕의 너그러움을 베풀어 상을 주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숨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숨은 조력자 모르드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 20절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때인 아하수에로 왕 7년부터 12년 사이 또는 12년 즈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각자 자리에서
충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에스더 가까이에서 그녀의 근황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하는 말은 모르드게의 직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설명되진 않았으나 그가 왕궁에서 적법하게 일하는 왕의 관료임은 틀림없습니다. 에스더가 왕후 후보였을 때 모르드게의 직위가 무엇이었는지 모르나 그는 매일 왕궁 뜰 앞을 오가며 에스더의 근황을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왕궁문에 있었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르드게가 현재 직위를 가진 것은 아마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처녀들을 다시 모집했다는 소식은 왕후 후보로 모집했던 때와 유사한 모집이 다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실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을 양육할 때 그의 말에 순종했듯이 왕후가 된 이래 유다인의 혈통을 누설하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21, 23절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시도를 알아내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내시 빅단과 데레스는 왕의 문지방을 지키는 자들로서 왕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었으나 왕에게 원한을 품었고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의는 모르드게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계획이 어떻게 밝혀졌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는 그 경위보다는 이 계획을 알아낸 자가 모르드게임을 더 강조한 저자의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모의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이 같은 일 처리 과정은 둘의 긴밀한 관계와 왕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공로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에스더에게까지 가게 합니다. 암살 사건에 대한 신고 처리는 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신고 내용대로 그들의 모의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신고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됨으로써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정직함과 왕에 대한 충실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암살 모의자는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을 선고받아 처형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무에 매다 하는 관습은 교수형에 처했다는 뜻이 아니라 9장 13절에서 설명되듯 이미 처형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모욕을 주고 대중에게 정의와 경고의 본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모자들이 처형되고 이 일이 궁중실록에 기록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모르드게는 마땅한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모르드게 신고로 국가의 위기를 막았으므로 그 사람에게 포상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는 어떠한 상급이 있었는지 언급되지 않아 독자에게는 낭패감을,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긴박감을 알려줍니다. 왕을 구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